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과 한당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륜 스님 하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분이 어떻게 뿌리 찾는 역사 찾는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륜 스님은 평화 화해 메시지를 전한 평화 운동가입니다. 정토의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제3세계를 지원하는 구호 활동가이며 인류 문명 전환을 실현해가는 사상가이자 깨어있는 선승으로서 보살의 삶을 서원하는 수행 공동체 정토회를 세웠습니다. 정토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토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체험의 장이 있어요. 뭐 깨장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장이라고 해서 4박 5일 동안 하는 것인데 저도 옛날에 이제 권유를 받은 적이 있고 또 그 체험을 좋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토에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돕기 운동 그리고 통일 운동을 또 전개하고 계시고 그리고 2002년부터는 증문즉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문즉설을 통해서 세대를 넘나드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계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2년에 SBS 힐링 캠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법륜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많이 봤죠.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법륜 스님이 굉장히 유명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 이전부터 이렇게 해오셨고요. 또 방송에 또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법륜 스님께서 하시는 역사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북아 역사 기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동북아 역사 기행은 민족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백두산, 고구려, 발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백두산과 만주벌 그리고 독립운동의 기운이 서려 있는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를 돌아봅니다. 환웅천왕, 단군왕검, 해모수, 고주몽, 대조영해까지 잊혀졌던 상고사와 독립운동사의 한가운데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이 동북아 역사 기행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제1차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고구려 발해 독립운동 유적지 백두산 순례 여행이 이렇게 있었고요. 자, 1994년 하면 어떤 때냐면 이제 환단고기로 보면 1993년에 박창범 라데일 교수가 단군 조선의 시대 천문 현상 기록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논문을 한국 상고사 학보에 싣게 됩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천체 물리학을 이용하여서 환단곡에 실린 천문 현상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오성치루라고 해서 다섯 별자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오성치루 현상과 그 외에 이제 뭐 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뭐 박창범 교수님께서는 한국 천문학회장도 이렇게 역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올해에도 오성치루 환단국 오성치루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1994년에는 제3차 해외 한민족 사적 답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누가 또 유명한 말을 했죠. 유엔 부찐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러시아의 역사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다. 아마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유엔 부찐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냐면 1994년에 해외 한민족 사적지 답사에서 그때 유엔 부찐이 초빙되어서 유엔 부찐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가운데서 유엔 부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이제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부찐 이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1994년이다. 그러니까 이 1993년 4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드라마가 하나 나왔죠. 더킹 영혼의 군주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 그다음에 미스터 선샤인의 작가인 김은숙 작가의 작품인데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더킹 영혼의 군주의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점이 언제냐면 바로 1994년입니다. 94년에 성수대교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 뭐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 1994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동북아 역사 기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몇 년째죠? 17년째인가요?
16년, 17년째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법륜 스님의 어떤 역사 찾기의 어떤 그 큰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한 수백 명이 함께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젊은이들하고 그리고 뭐 셀럽들, 연예인들도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법륜 스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역사 찾는 운동을 했을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 좋은 법들 법륜 스님의 재단인데요. 좋은 법들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법륜 스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고대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음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뿌리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젊은이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민족의 뿌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학교에서 배우기 이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유태인들은 나라를 잃고 지내도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나라 역사와 말부터 가르칩니다. 말은 잊어버리면 배우면 되지만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해외 교포들은 말은 배워도 역사를 모르니 안타깝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우리 역사를 모르니 민족의 정체성이 차츰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 집 족보에 대해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민족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세계주의자이기 때문에 족보 따위는 몰라도 된다고 해서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아예 모르는 것일까요? 자기를 잘 알아야 타인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체성이 있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발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잘 풀려고 한다면 반드시 역사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라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북아 역사 기행을 십수년째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에도 많은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청춘 콘서트를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2017년에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김재동 씨 나오셨고 조인성 배우 조인성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 조인성 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동북아 역사 대장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인성의 대표작인 안시성이 있잖아요. 안시성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인성 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역사 대장정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청춘 콘서트에도 법륜 스님과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인성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옥기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김명욱 교수님을 만날 때 옥기 문명이 다 발견돼 가지고 하면서 유화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화 문명 때문에 동북공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조선 때 이전에 또 배달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만주벌판, 연해주까지 다 같이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문화가 다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럽들도 같이 역사 기행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고요.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25차가 2019년 동북아 역사 기행이죠. 그러면은 올해 같으면 뭐 한 26차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동북아 역사 기행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동북아 역사 기행을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단고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배울 때 환단고기의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9,000년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환단고기에 대해 실증주의 역사학자들은 증거가 없다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스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단고기에 관한 질문들이 사실은 꽤 있다. 뭐 매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이 왜 환단고기를 지금 강단 주류 사학자들이 위서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왜 이것을 인용하시고 그 내용을 주류로 해가지고 지금 역사 해석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내려주시냐 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륜 스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거 화면을 보시면 2019년 동북아 역사 기행인데요. 여기 보면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스님이 설명을 하고, 이런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또 환단고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동북아 역사 대기행을 봤고요. 그 다음에 청년 역사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 역사는 청년이니까요. 아마 대학생이라든지 20대 중심일 것 같은데요. 이 청년 역사 학교가 2018년에 처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청년 역사 학교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는데, 이 커리큘럼을 보면 1강이 역사 미래를 통찰하다, 2강이 민족의 시원입니다. 2강이 이제 민족의 시원이고, 시원으로부터 통사적으로 내려와서 고구려, 발해, 그다음에 조선 후기, 항일 독립운동, 뭐 이렇게 쭉 근현대사까지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게 맨 첫 번째가 뭐냐면 민족의 시원이에요. 이 민족의 시원에서 뭐 환인의 환나라, 환국, 그다음에 환웅의 배달국, 그다음에 이제 단군조선, 그리고 북부여, 해모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이런 역사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역사 기행의 일정표가 뭐 매번 조금씩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09년 역사 기행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환인시, 우리가 고구려 역사 기행으로 하면은 지금도 코스가 마련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시죠. 여기 가면 우리가 광개토 태왕릉, 광개토 태왕릉비, 그리고 장수 왕릉비, 그 다음에 오녀산성이라고 해서 고구려 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인시,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환인시, 집안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백두산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심양이라든지 장춘이라고 해서 장춘 옛날 고조선의 두 번째 수도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조선의 단군 조선의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홍산 문화도 탐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홍산에서 찍은 스님의 어떤 모습인데요. 이 법륜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에 관해서도 강의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환국과 배달과 그리고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문명을 고증할 수 있는 좋은 유물 유적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도 이제 홍산에서 출토한 여신묘, 거기에 곰의 발바닥 유적이 나왔다. 곰 토테미즘과 단군 왕검의 신화와 연관성이 제기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하시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디서 왔냐? 대한제국에서 왔다. 대한제국은 바로 이시조선, 근세조선에서 왔고, 그 근세조선은 고려에서 왔고, 고려는 그 이전에 있었던 발해에서 왔으며, 발해는 고구려에서 왔고, 고구려는 고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를 계승했어요. 부여의 해모수는 나는 단군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단군 조선을 계승했고, 단군은 나는 환웅천왕의 아들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환웅천왕과 웅녀 사이에 단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환웅천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환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습니다. 이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에 있는 걸로 따지면 우리는 환인의 환나라로부터 시작하면 9천년의 역사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뭐 거의 이제 단군이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 또는 건국했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만 한 줄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당연히 환웅천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인 천재 그런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법륜 스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륜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홍익인간 제세이화가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보고 건국이념을 만들어 보라고 해도 이보다 더 고귀한 정신을 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환웅천왕의 신시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건국 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지금의 건국 이념이라고 해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것이 신시 건국 이념이다.
우리가 이제 개천절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은 우리의 역사를 최초의 국가 단군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단군 때 뭐 건국하고 개천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천절은 원래 신시개천입니다. 신시개천. 그래서 이 신시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근데 그 이 신시의 건국 이념 역시나 환인 천재께서 홍익인간 할 땅을 찾으셔가지고 환웅천왕을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환인 천재가 내려주신 이념인데 그 이념을 가지고서 바로 환웅천왕이 건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2015년 청년 동북아기 역사기행 1일째에서 강연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약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9천년의 한나라, 6천년 전에 배달나라, 4,300년 전에 조선나라가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이 우리의 뿌리라는 말씀이죠.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부여가 시작되기 전까지에 해당하죠. 이 발달된 문명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고기입니다. 환웅시대와 단군시대의 옛날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해서 환단고기가 됩니다. 단군시대에 들어오면 지금 한글의 원형인 38자모의 가림토 문자가 이미 사용이 됩니다. 세종대왕은 옛날에 쓰던 가림토 문자를 보고 이 중에 28개를 갖고 우리말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주시경 선생이 24개로 다시 만든 것이죠 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환단고기의 역사에 대해서 일괄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림토 문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시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환단고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원래 있었던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이번 역사 기행을 하는 이유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고조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신화를 듣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와서 고구려의 성곽을 발로 밟고 무덤을 보면 틀림없는 현실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계속 올라가면 민족의 뿌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배달 문명의 시작이고 현재 우리의 뿌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배달 문명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기행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 실제로 현장에서 밟아보면은 이것이 고구려의 현장이고 고구려도 뭐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그 신화 속에 담고 있는 진실, 역사적 진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땅을 밟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고조선의 땅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배달 문명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20년에도 계속되고 계신데요. 이제 법륜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래는 강연을 하셔야 되는데 영상으로 촬영하신 거예요. 2020년 3월 16일에 보면은 통일의병학교 영상 촬영을 하시는데 이 역사 대기행뿐만 아니라 통일의병학교라든지 또는 봉사를 위한 어떤 단체 강연에서도 역사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일의병학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디서 왔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아까 이건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왔고 대한제국은 조선왕조의 이름을 바꿔서 조선에서 왔고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의 시작은 바로 환인의 환나라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올해 3월에도 바로 이 영상으로 촬영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찍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 뿌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촬영을 하신 것을 저도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9천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은 바로 이 법륜 스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환인의 환국, 그리고 환웅의 배달, 그리고 단군의 조선입니다. 그래서 7분의 환인이 계셨고 그리고 18분의 환웅이 계셨으며 47분의 단군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후신라, 그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국통맥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번에 또 말씀을 따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한 10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제 김제동 씨하고의 어떤 인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김제동에게 환단고기를 추천했을까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잘 몰랐죠. 사실 왜냐하면 김제동 씨 같은 경우에 환단고기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법륜 스님하고 친한데 환단고기를 추천했을까라고 했는데 2017년에 우연하게도 이제 김제동 씨가 이제 MB 블랙리스트 발표를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MBC에 가서 초대 손님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얘기를 뭐 중간에 여담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어떤 얘기였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좀 비약일지 모르지만 단군 신화를 떠올렸어요. 말없이 100일 동안 버텼죠. 환인의 환나라, 환웅의 배달나라, 단군의 고조선, 해모수의 부여.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9천년 역사 가운데서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왔던 웅족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출신 왕이 되었던 사람이 최초의 단군 왕검이신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제동 씨 같은 경우도 이 환단고기를 공부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륜 스님 같은 경우에 이 역사를 뭐 따로 이렇게 연예인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 대기행에 또는 어떤 모임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는지도 모르고 사전에 누가 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가르치는 와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게 되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제 뭐 법륜 스님과 이제 같이 좀 연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한지민 씨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신민아 씨라든지 또는 노희경 작가 그리고 노희경 작가를 통해서 뭐 배종옥 씨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연예인들이 이런저러한 그런 어떤 마음 공부라든지 또는 뭐 역사 공부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교 스님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를 이렇게 파고들고 우리의 뿌리를 찾게 되는 것인가 그걸 불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구월산 황해도 구월산에 가보면은 거기 삼성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왕검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환웅천왕을 중앙에 이렇게 모시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절에 가보면 대웅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은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절을 지어 대웅이라 불렀다. 이것은 승려들이 옛 풍속을 따라 그렇게 부른 것이다. 옛 풍속에 보면은 이 환웅천왕을 모시는 것을 웅상이라고 해서 웅상을 이렇게 모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환웅천왕을 모시던 게 거기에 석가모니 불상을 이렇게 모시는 대웅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뭐 중국에도 있지만 대웅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이 이제 중앙에 있고요. 그 외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신불스파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 종교를 이제 신교라고 하잖아요. 신교와 불교가 합해진 어떤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유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칠성각입니다. 칠성각. 절에 가면 좀 높은 곳에 가보면 칠성각이 있고요. 칠성각에서 칠성별들도 이렇게 모시고 가운데 보면 치성광열애를 이렇게 북극성을 의인한 북극성에 계신 신인이 이제 치성광열애를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래서 칠성각이 있고 또 삼신각이 있고 또 삼성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각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 민족 고유의 어떤 종교와 그다음에 불교가 이렇게 합쳐진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고유의 종교를 흡수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을 어느 정도 면에서는 지켜오고 있다. 뭐 변질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켜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불교에서 우리의 어떤 역사 뿌리를 갖다가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호국불교 정신이 있잖아요.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제 단순하게 어떤 무력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를 지키는 것. 독립운동가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지키는 걸 함께 해온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호국불교로 하셨던 이 우리나라의 어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나라 지킴으로써도 나라의 뿌리를 아는 것으로 이런 어떤 한민족의 역사를 지켜오지 않았나. 그 중심에 또 법륜 스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륜 스님 외에도 많은 스님들이 이 환단고기의 역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나중에 이제 좀 언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민족의 역사 대기행,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을 그런 어떤 역사의 현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우리의 참 역사를 이렇게 공부시키는 법륜 스님, 그리고 많은 셀럽들도 그렇게 환단고기를 공부하게 하는 또 법륜 스님.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뿌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법륜 스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로 법륜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늠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도 법륜 스님의 어떤 우리 역사 뿌리를 찾는 행보는 계속되리라고 보고요. 그 이제 저도 같은 방향으로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응원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은 뭐 법륜 스님과 법륜 스님의 어떤 뿌리찾기 운동, 그리고 환단고기와 관련된 법륜 스님에 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